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방송 중에 어떤 부채에 대해서도 뭐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수주업종에 있는 건설, 선박, 조선 쪽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공사 진행을 하는, 만드는 진행률에 따라서 돈을 받는 수주업종에 관련된 계정 중에 꼭 보셔야 될 것,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주업종은 진행률에 따라서 대금을 받겠다라고 해서 계정 처리를 하고 있죠.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 실제로 공사와 정확하게 돈이 일치하게 만약 5년 걸린다. 그러면 5년 동안의 공정률을 감안을 해서 매출로 잡고 그걸 순이익으로 잡을 건데, 그 중에서 꼭 보셔야 될 거, 수주사업에서 보셔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청구공사, 그 다음에 하나는 초과청구공사.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청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먼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발주처한테 돈을 달라, 이만큼 진행을 했다 라고 했는데, 발주처에서 아니야, 우리 50% 공정 진행했는데 했지만 발주처가 아니야, 3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안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와 공정률 인시차가 있어서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거죠. 예상한 것보다. 우리는 50%로 예상을 하고 수익으로 잡고 했던 거였는데, 발주처가 인정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안 줘.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 20%만큼 또 못 받은 거니까 이거를 계정 처리를 해야 될 거죠. 이 계정 처리를 미청구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일단 잡아놓은 거를 잡아놓고 미수채권으로 잡아놓습니다. 이 미수채권이 나중에 향후에 그 20%가 발주처가 인정을 해주면 매출채권으로 넘어가죠. 돈을 주기 때 인정받았어 라고 해서 매출채권으로 넘어가고, 이 매출채권이 현금성 자산으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미청구공사는 소멸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미청구공사가 중요한 일은 네이버나 이런 걸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매출이 증가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돈을 잘 받고 안 받고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매출을 그냥 인식시키고 수익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수익으로 들어왔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게 미청구공사를 증가 여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미청구공사가 증가되었다 라면 다음 연도에 손익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돈을 못 받았는데 돈을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계속 투자하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부채가 생기겠죠. 차입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돈으로 계속 공사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안 주는데 일단 계속 진행을 해야 뭘 나중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차입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미청구공사가 했다고 해서 바로 매출채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간이 필요하죠. 매출채권의 기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청구공사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회사는 돈은 없고 계속 차입금을 통해서 유무를 보면, 회사가 지금 자기 돈으로 쓰고 대출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돈만 못 받아. 흑자도산이 가능한 거죠. 받을 매출채권만 생기는 건데 아직 돈만 못 받은 거고, 이게 현금하고 소멸될 때까지 나오는 부분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되면은 만약에 진짜 이거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공사 손실 충당 부채라고 해서
적자 예상 내는 프로젝트에 미리 인식을 합니다. 아, 이거 돈 못 받을 것 같아. 라는 요 계정이 들어가죠. 미청구 공사와 공사 손실 충당 부채가 같이 증가한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 회사에 지금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이러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과 청구 공사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초과 청구 공사는 미리 돈을 받고 공사를 진행을 해서 발주처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럴 일은 잘 없지만 100%다 했는데 발주처에서 좀 뭐 더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미리 청구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뭐 후에 뭐 유지보수를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반대로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면 이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계약 부채로도 계정을 잡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부채에 무조건적으로 나쁜 부채가 아닌 거죠. 초과 청구 공사는 돈을 잘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이게는 요 밑에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거 그래 초과 청구 공사가 부채로 잡혀서 부채가 높다. 건설 쪽에 부채가 높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초과 청구 공사를 했다는 건 이 양반들은 업계에서 돈을 먼저 받아야 공사를 해주는 그런 업계에 있는 업종에 있는 그리고 업계 파워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파워가 없다면 공사부터 진행해가지고 돈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겠죠. 반대로 초과 청구 공사는 오히려 돈 먼저 줄 테니까 좀 진행해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자 미청구 공사 초과 청구 공사 그러면 이걸 뭘 확인할 수 있냐 라면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로 된 부분들, 매출은 증가하는데 현금 흐름표로 봤더니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계속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까보면 미청구 공사가 증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사 손실 충당 부채도 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걸 하면 먼저 현금 흐름표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아, 매출은 증가됐는데 이익도 증가돼 있어. 그러면 현금 흐름표로 진짜냐, 이거 돈 진짜 들어온 거야?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영업 현금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매출이나 영업은 인식되어 있어 가지고 수익으로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이익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현금 흐름표로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야. 문제 있다. 이걸 뭘 보냐, 미청구 공사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증가되어 있다. 왜? 돈은 안 들어왔다. 수익으로만 잡아놨다. 매출이랑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 같은 거는 얼마 전에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국보 디자인의 계정입니다.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미청구 공사가 줄었죠. 돈을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초과 청구 공사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돈을 받고 공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돌아가야 좋은 기업들이고, 자 초과 청구 공사는 뭐 안 받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받아도 문제 없고, 단지 이게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국보 디자인 뭐 부채가 올라서 아닙니다. 얘가 크다. 돈 받은 것들이 나중에 공사를 못했으면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로 인식할 뿐이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나쁜 부채가 아니라는 거죠. 부채 비율도
높은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미천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계속 증가를 했다면 분명히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이 줄어있는 거거나 마이너스로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먼저 보고, 얘를 보면 만약에 증가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회사의 자본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 그렇다면 차입금을 계속 쓸 건데 이게 진짜 나쁜 부채가 되는 거죠. 나쁜 부채가 되는 거, 이때 나쁜 부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면 수주 산업은 현금 현금표를 매출 영업을 먼저 볼 건데, 다른 기업처럼 볼 건데 현금 흐름을 보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영업 흐름이 계속 점점 줄거나 마이너스로 되는 부분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사업보고서의 미천구공사의 증가 여부를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주석에 미천구공사, 청구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미수채권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미수채권이 얼마나 넣느냐 이 부분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계약 부채화된 부분들이 크다면 오히려 청구공사가 지금 돈 받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떤 차입금이 진짜 증가된 게 아니라 부채로 잡아뒀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주산업과 관련된 특별한 계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